떡볶이 얄개들의 거리. 일정이 밀려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 휴대폰 충전한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갸냘픈 배터리바가 깜빡깜빡하더니 버스 안에서 화면이 나가버린다. 금방 갈 테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도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이었는데 이마저도 숲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약속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저쪽에서도 아마 우두망찰로 서 있을 게다. 벌써 가버리지는 않았겠지? 버스 정류장 하나를 두고서 애가 탈 지경이었다. 휴대폰 없던 시절에도 약속 잡고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건만 도무지 이제는 이 손바닥만한 물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의 기능이 퇴화되어 버렸다. 약속 장소인 떡볶이집에 들어갔는데 역시 사람이 없다. 불싸 일이 틀어진 줄 알고 참을성 없이 갔나 보다. 그래, 급한 대로 태블릿 PC로 신호를 잡아 메시지를 보냈더니 떡볶이집 맞은편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며 들어온다. 마음 졸이느라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본 모양이다. 기실 동인천에서 사람 만나기를 실패할 확률은 매우 낮다. 90년대까지 사람 바글거리는 동인천이었지만 대한서림 앞이나 동인천역 시계탑 아래 서 있으면 그냥 거의 무조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 떡볶이집도 마찬가지이다. 이 가게가 문을 닫은 적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면 무슨 약속이 틀어질 리가 없다. 사람이 많고 적고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동인천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상징적인 곳이었다는 뜻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무수한 우정과 애정이 켜켜이 쌓인 만남의 장소가 동인천이었다. 떡볶이집 또한 그러하였다. 자유공원 아랫길로 하여 동인천으로 이어지는 골목에 떡볶이집들이 다닥다닥 성업 중이었다. 소위 얄개들의 성지였던 셈이다. 배달이 재물포 롤러장이 붐비던 시절, 그리고 여기 동인천 골목골목이 사람 어깨를 부비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던 시절, 학생들은 또 왜 그리 많았던가. 조금은 대바라지고 반항기 어린 말투에 제비처럼 가벼운 몸돌림의 학생들. 이 얄개들이 휘젓고 다니던 거리는 싱싱하기 그지없었다. 그냥 동인천에만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얄개들도 이제는 중년을 넘겼을 테고 떡볶이집 골목도 예전 그 자리에서 시세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도 그런 것이 떡볶이집 문을 열자 학생들은 드물고 중년의 여성들이 더 북적이고 있었다. 모두들 중년이 되어 여길 찾아오는구나 생각을 하니 흡사 10수년 만에 동창회 같은 어색한 느낌이 왈칵 치밀었다. 군데군데 테이블에는 소주나 맥주병도 보였다. 수다를 떨던 소녀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친구나 부부가 함께 찾아와 옛 추억을 떠드는 사이에 음료수 컵은 술잔이 되어버린 모양이다. 오늘 여기를 득달같이 찾아온 내 사촌 역시 인천 여중 다니던 시절이 있었건만 사촌 오빠가 배 나온 아저씨가 되도록 뭐가 그리 바쁜지 얼굴 볼잠을 도통 내지 못하다가 여기서 보기로 한 것이다. 즉석 떡볶이를 마주한다는 일이 정말 추억을 소환하기에 딱 맞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래도 떡볶이 맛은 여전하였다. 분식집에서 종지로 파는 떡볶이와는 다르게 여기 동인천에서 먹는 즉석 떡볶이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이고 다른 주머니를 헐어먹던 음식이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먹기에도 그렇게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안에 들어간 채소며 떡볶이 꾸미가 제법 실하다. 물론 요즘 입맛에 맞춘 까닭도 있기는 하지만 즉석 떡볶이라는 것 자체가 문구점, 분식점에서 파는 것들과는 태생부터가 궤를 달리했기 때문이리라. 떡볶이가 어떤 음식이던가 국민학교 시절 동전을 모아 사 먹었던 음식이다. 하지만 여기 동인천 떡볶이는 이 주변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고등학생들과 주변 대학생들도 와서 먹던 음식이었다. 국민학생용 군것질이 아니라 청춘의 음식이었던 셈이다. 요즘 성업 중인 맵고 자극적인 배달 떡볶이보다 지금 대하는 즉석 떡볶이가 오히려 세련된 느낌이라고 한다면
분명 나도 세대 차이 타박을 받을 것이 뻔할 테지만 말이다. 클래식에 대한 평가가 야박한 것은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불만이다. 한편 나는 심포시장이나 현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을 끼고 살아왔기에 나만의 소중한 떡볶이가 하나 더 있다. 그건 시장 분식점에서 파는 굵은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인데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여 진득해진 것을 한 입 가득 베어물면 특유의 꽉 찬 밀가루 향과 함께 목이 메라 넘겨야 했던 음식이었다. 이 역시 한 접시 먹으려면 동전으로는 어림없고 지폐가 필요하였기에 시장 분식집 앞을 지나갈 때면 어머니 손을 한층 더 지그시 눌러잡았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 신포시장 골목을 들어가다가 오랜만에 발견하였는데 유년을 상봉한 기념으로 반갑게 한 봉지 사다가 먹은 적이 있다. 한편 지금 내 앞의 사촌은 방학이면 늘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하였는데 그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떡국 소용으로 몇 관씩 방앗간에서 받아온 떡으로 만든 겨울 음식의 한 종류이다. 간장으로 양념을 하고 고기도 좀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궁중떡볶이이냐 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 평범하고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림에 궁중 따위의 말은 어색하게 짝이 없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고기와 더불어 고급 어묵인 가마복고를 넣어 설 명절 술안주 소용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명절 같은 날에 먹었던 별식이었다. 동네 문구점 앞에서 싸구려 떡볶이를 먹다가 할머니께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자 이 떡국용 떡으로 간장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만 분해서 이게 뭐냐고 투정을 하였다. 내 딴에는 가늘고 긴 떡으로 만들어야 떡볶이라는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하였는데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그 살가운 유대에도 살짝 금이 갈 만큼 세대와 시절마다 즐기던 떡볶이는 각이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즉석 떡볶이를 먹으며 또 하나 오랜만에 상봉한 음식이 있었다. 우무가 그것이다. 우묵 가사리로 만든 투명하고 청량하기 그지없는 묵에 초고추장을 뿌려 먹는 음식이다. 거의 무미에 가깝지만 투명한 것이 씹히며 부서질 때마다 상쾌함이 남다르다. 이 역시 시장이나 이 일대 분식점에서 팔던 것인데 이제는 소위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하여 다른 방향으로 유통되는 모양이다. 주인께 우무가 있어서 너무 반갑다고 말을 건네자 이 우무에도 나름의 족보가 있다고 한다. 재물포 지하상가에서 내주는 것은 간장을 쓰기 때문에 간장파요. 동인천 일대에서 먹던 것은 주로 붉은색의 초장파라는 설명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간장 양념에 우무를 먹은 적이 없었으니 골수 동인천 초장파 조직원이었던 셈인데 하긴 재물포역 일대에도 학생들이 꽤나 북적거렸던 까닭에 동인천과는 또 다른 개성을 가진 우무가 그 가게를 꾸린 모양이다. 어찌하였건 이 간장파 우무는 거의 명맥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서 주인이 동인천 초장파 우무의 자존심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초장파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양념이기에 주인은 기성품을 쓰지 않고 직접 제조한 것을 쓴다고 하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마늘이라고 하였다. 국산 마늘을 공수하여 일일이 마늘의 꼭지를 따고 잔미를 제거하여 이를 듬뿍 양념에 배합한다. 좋은 재료뿐만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떡이며 쫄면 등을 한번 물에 헹굴 적에도 결코 수돗물을 쓰지 않고 정수한 물을 사용한다. 손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소한 분식일지 몰라도 수돗물 특유의 유쾌하지 못한 냄새를 주인은 허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잠깐 말을 나누다 보니 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맵기의 강도가 상대적이라서 이 역시 철을 바꿔가며 양념을 가감한다고 하였다. 저 더운 대구에 유난히 매운 음식이 발달한 까닭도 열기가 더할수록 오히려 매운맛을 덜 느끼는 습성 때문이란다. 반대로 몹시 추운 날 한여름처럼 양념을 해서 주면
너무 매워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스러워한단다. 맵다는 감각이 미각의 범주가 아니라 통각의 범주라더니 과연 일리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떡볶이와 쫄면, 우무까지 어찌 보면 한식의 주류라기보다는 간식 소용에 가깝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도 주인은 이 음식들 속에 바로 청춘의 거리였던 동인천의 옛 명성이 담겨있다고 자부하였다. 급식이 생겨나고 한술 더 떠 구돔심의 학생이 줄어 이제는 학교까지 떠나는 마당에 그래도 주인은 졸업한 청춘들이 자신들의 나이테를 추억하러 이곳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고 하였다. 기실 나는 동인천 지척에서 나고 자란 까닭에 나이배기 모양으로 이곳 사정을 퍽 잘한다. 이 골목 가득하였던 인파를 한순간 사라지게 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주인도 역시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입에도 담기 힘든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는 트라우마에 가까운 인현동 화재 사건이 그것이다. 신포시장을 가든 동이천을 가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한결같이 1999년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도 생살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리고 아리다고 하였다. 그날 남은 상처로 동인천 거리는 20회가 넘도록 시름시름 앓으며 웅크린 채 천천히 아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시점 바로 2022년에도 우리는 이와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또다시 아까운 청춘들을 잃어버렸다. 거리의 트라우마를 말하는 주인도 서울 이태원을 각별히 걱정한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자국들이 이태원 거리에 새겨졌을 것이기에 젊은이들도 안타깝고 그 거리에서 생업을 하는 상인들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겪어본 적이 있는 상처라서 동병상련이 남다를 수밖에 없으리라. 동인천도 이태원도 젊음의 거리라는 공통의 운명이었기에 이 거리들을 지나갈 때마다 값없이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우리들 모두 깊은 여제로 곱씹을 일이다.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청춘을 추억할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떡볶이며 우무며 쫄면 등의 음식을 만든다. 동인천이든 이태원이든 상처가 아물고 그 싱싱한 생기를 다시 틔우는 일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여죄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곳 일대에는 유난히 가루 음식이 넘쳐났다. 냉면, 쫄면, 떡볶이, 칼국수, 짜장면. 먹기 쉽고 사람들의 고민을 당길 수 있는 예전에는 나름 첨단을 달리던 음식들이 거리거리에 포진해 있었다. 얄개들 철없어서 행복했던 시절. 대동스낵 DJ 오빠 때문에 가슴 설레던 여고생 시절. 동인천 시계탑과 대한서림 입구에서 언제 올지도 모를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시절. 이제는 모두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사촌과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 부드럽고 달콤한 떡볶이의 감촉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인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도와 감동을 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서 버티는 동안 시절의 채찍을 맞으며 마멸되는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뎌야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곤 한다. 동인천 거리에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의젓하고 따스한 것들을 찾아가 보고 보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잊을 수 없는 행복과 아픔들로부터 위안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붉은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인데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여 진득해진 것을 한 입 가득 베어물면 특유의 꽉 찬 밀가루 향과 함께 목이 메라 넘겨야 했던 음식이었다. 이 역시 한 접시 먹으려면 동전으로는 어림없고 지폐가 필요하였기에 시장 분식집 앞을 지나갈 때면 어머니 손을 한층 더 지그시 눌러잡았던 기억이 있다.